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쭉 넘겨오세요. 미래 책을 갖고 있으면 쭉 넘기세요. 쭉 넘겨. 이거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211페이지야. 결합의 극성은 맨 앞에 나와 있고 분자의 극성은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어딨어? 야,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을 한꺼번에 구별해주면 안 되니?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별표 3개짜리입니다. 니네가 이제부터 갖고 놀아야 되는 끝판왕은 도대체 극성 분자는 뭐냐? 무극성 분자는 뭐냐예요. 이렇게 극성과 무극성은 극성, 무극성이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고요.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극성 분자의 기준은 무엇이니?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그 기준이 방금 설명한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무극성 분자의 기준이 뭐니? 쌍극자 모멘트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두 개의 기준을 반드시 구별해냅니다. 전기음성도가 기준이면 공유결합을 물어보는 거구나. 쌍극자 모멘트가 기준이면 이거 분자를 물어보는 거구나. 되니? 그래서 얘는 결론을 먼저 써요. 쌍극자 모멘트가 전부 다 합치면 얘는 0이 아니구나. 합력이 0이 아니구나. 알짜임이 0이 아니구나. 그럼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겠구나. 그걸 우리는 다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다시요. 쌍극자 모멘트가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쌍극자 모멘트가 다 더해보면 0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 물체는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겠구나. 그러면 무극성 분자구나. 됐나요? 어때? 결합이 훨씬 쉽죠? 알파벳이 같은 애, 알파벳이 다른 애. 근데 얘는 합력까지 비교해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극성 문제에 얘는 뭐가 있니? EX. 제일 쉬운 거예요. NH3. 극성 문제야. 두 번째, H2O. 극성 문제. 세 번째, HF. 극성 문제야. 됐지? 한 번만 더. HCN. 극성 문제. 하나만 더. HCHO. 극성 문제. 극성 문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니네들이 3단원을 할 때 필요한 애들이에요. 니네 2단원 할 때 오비탈 적어주고 전자수 막 외우라고 하죠. 얘도 저거 한꺼번에 다 적어줄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체크해주세요. 자, EX. 그럼 무극성 분자는 누가 있니? BEH2요. 처음 보죠. 또 하나 BH3요. 하나만 더. CH4. 또 써볼까? CO2. 그리고 탄화수소. 기억이 안 나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CMHN.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전부 다 무극성 분자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 H2O2요. 자, 극성 분자일까요? 무극성 분자일까요? 니네들이 화학식을 보고 맞추셔야 되거든요. 극성 분자일까요? 무극성 분자일까요? 그래서 4단원 산화수 할 때 이 새끼의 분자 구조를 그려줬어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애야. 얘 O구요, 얘 O구요, H예요. 그럼 얘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그럼 힘이 요렇게 가고 있죠. 극성 공유결합. 힘이 요렇게 가고 있지. 극성 공유결합. 이제 이름 완성됐니? 무극성 공유결합. 됐죠? 그래서 얘 속에는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다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쪽 힘은 이렇게 작용하고 얘 힘은 이쪽으로 미는 거 맞지? 그럼 얘가 막 빙글빙글 돌지 않겠니? 정지하고 있진 않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 녀석 극성 분자. 됐니? 극성 분자. 여기다 쓰는 거야. 이거를 H2O2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것도 그냥 간단하게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NH3는 이렇게 생겼어요. HHH. 이걸 알려주면 또 선생님 저건 뭐예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서 굳이 알려주고 싶진 않지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요. 요 가운데 있는 애를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을 놓고 십자가를 그려요. 내 귀퉁이에 붙어있는 애들이 다 똑같고요. 상하 좌우가 대칭이면 무극성이에요. 상하 좌우가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거 무극성입니다. 근데 얘 보세요. 양옆으로는 대칭인데 위아래로는 대칭이 아니지. 대칭이 아니면 극성 문제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 H2O요. 얘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짝대기를 일직선으로 그리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중심 산소를 기준으로 대칭이니? 아니죠. 극성 문제예요. 됐니? CH4 한번 해볼까? CH4 HHHH.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리면 대칭 구조 맞지? 이런 애를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왜 합력이 0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CH4인데 하나 둘 셋 넷 HHH인데 얘만 CL이야.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됐어요? 얘는 대칭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런 애들을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선생아 B2H2는 어떻게 되니? B2의 HH를 이렇게 그리면 상하좌우 대칭 맞죠? 문제는 얘예요. BH3 B의 HH가 이렇게 붙어 있어. 선생님 이거 대칭이 아니잖아요. 얘는 정확하게 120도 각도로 같은 힘으로 당겨줘요. 그러면 무극성 맞지. 됐죠? 그래서 대칭 비대칭으로만 극성 무극성 분자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냥 따지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을 알려줄 뿐이에요. 됐나요? 정확하게 분자의 구조를 아주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전부 다 보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EX. H2 한번 해볼까요? H2. 자, 극성 공유결합이니 무극성 공유결합이니?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됐어? 해봅시다. H 짝대기 H. 그러면 얘 여기는 무슨 결합? 극성 무극성? 무극성 공유결합. 됐죠? 전기음 성과의 차이가 없죠? 쌍극자가 있겠니? 모멘트가 있겠니?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지 않지. 그러면 얘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냥 무극성이에요 이렇게 쓰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유결합과 분자는 완전 개념이 다른 애입니다. 됐죠? 한 번만 더 써볼까요? EX H2O 한번 써봅시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H2O. H 짝대기 O에 H를 이렇게 내려서 그려요. 그러면 얘는 여기 공유결합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 무슨 결합? 아, 알파벳이 다르네? 그럼 얘는 극성 공유결합. 그럼 합력은 0이니? 쌍극자 모멘트 0이니? 0이 될 수 없죠. 대칭 구조가 아니니까요. 아, 얘 극성 분자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요. EX. 그렇다면 CH4는요. 구조를 그려보면 탄소 중심 원소에 H가 그려져 있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 공유결합 이름은 뭐야? 공유결합은 각자 다 알파벳이 다른 모양이죠. 그러니 얘를 보면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는 대칭 구조를 이루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 무극성 분자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쉽죠?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까? EX BeH2 베릴륨에 수소 2개 붙은 거예요. 얘는 얘처럼 꺾어서 그리지 않습니다. B2를 사이에 두고 짝대기 H, 짝대기 H를 이렇게 나란하게 그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는 알파벳의 종류가 다른 거 맞지? 그러니 극성 공유결합. 얘는 일직선으로 양쪽으로 똑같은 걸 당기고 있으니까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BH3. 자, 극성 공유결합이니? 극성 분자니? 어떻게 생겼다고? B를 사이에 두고 H, 대각선으로 H, 대각선으로 H. 얘는 정확하게 다 120도 모양이에요. 그럼 세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같죠? 정삼각형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공유결합 이름은 뭐라고? 이 녀석은 극성 공유결합. 그런데 무극성 분자가 되죠.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 EX. 진짜 쉽지 않니? C2H6이요. 얘를 보자마자 무극성 분자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요 꼬라지죠. 그치? 그래서 얘를 보고 이거 탄화수소구나. 그러면 무극성 분자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조식 쓸 수 있겠어요? 짝대기 C 6개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6개를 이렇게 쳐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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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알파벳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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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달라, 달라. 이 녀석은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구나. 탄화수소니까 이 녀석 무극성 분자구나. 이미 이렇게만 쓰면 틀리겠지. 됐어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좀 꼼꼼해야 시험 문제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니네 예제들도 한 번씩은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극성 공유결합도 있고 분자 내에 무극성 공유결합도 있는 거죠. 됐나요? 이 두 개를 같이 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얘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이제 두 개 남았잖아요. 세 개 남았나? CO2. 얘는 C 쓰고 이중결합 쓰는 거예요. C는 이중결합.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럼 공유결합은요? 알파벳의 종류가 다르니까 극성 공유결합. 그런데 직선형으로 똑같은 애가 똑같이 당겨주고 있으니까 합력은 0. 쌍극자 모멘트는 0. 그럼 얘는 무극성 분자야. 됐니?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누가? HCN. 시험 문제에 분자 A, B, C예요. 이렇게 써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HCN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화학에서 3개의 원자가 1대1대1로 붙어 있는 애는 딱 2개밖에 안 배워요. 그러니 쟤를 저렇게 놓고 쓰면 50%는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니? 그럼 반대로 50% 틀릴 수 있죠. 그래서 50%나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건 해볼 만한 거잖아요. H 짝대기 C 하나 둘 셋 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공유결합도 여기 보면 알파벳 달라요. 여기 보면 C와 N 알파벳 달라요. 알파벳 달라요. 그러니 얘도 모두 다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얘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쓰던 김에 계속 씁시다. 극성 공유결합의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화살표를 치면 이렇게 치니까 얘는 분자 전체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걔가 HCH5예요. 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분자인데 A와 B, 2와 C 이렇게 생겼으면 자, 3개의 원자가 1대 2대1로 붙어있죠. 그치? 그럼 얘예요. 왜? CH2O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 상태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얘는 100%예요. 1대 2대 1로 붙어 있는 애는 딱 하나밖에 배우지 않아요. 쟤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 탄소를 기준으로 이중결합에 산소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H, 여기에 H가 이렇게 붙었어요. 마치 로켓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질 거고요. 이렇게 당겨져요. 전기음성도가 탄소가 크죠?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산소 쪽으로도 당겨지겠지. 산소가 제일 크니까. 그럼 얘는 마치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극성 분자. 됐나요? 자, 이제 니네들이 맞춰야 되는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방금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HCN이요. 자, 전기음성도의 차이는 0이니? 그럼 X.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니? 그럼 X. 됐어요? 문제가 뭔지 알겠어? 화학식을 보고 니네들이 찾는 건데 극성 공유결합이니 극성 분자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것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요. CO2 전기음성도의 차이는 0이니? 아니요. 그럼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니? 네. 여기까지 했어?
시험 문제가 뭔지 알겠니? 3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들인데 화학식을 보고 맨 앞에서 배우는 결합의 극성을 맞추셔야 되고요. 맨 뒤에서 배우는 분자의 극성을 맞추셔야 돼요. 그걸 따로따로 배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재를 버리고 나 스스로의 정리를 하는 거죠. 니네들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꼭 익혀주세요. 됐나요? NH3 전기 음성도는 차이가 0이 아니니? 네.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니?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단어를 니네들이 전부 다 찾았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극성 분자의 공유,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일단 보는 후에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걸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쉽지 않냐? 자, 하나만 더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질문이요. 메테인 물에 녹게 안 녹게? 안 녹. 물에 녹게 안 녹게? BH3 물에 녹게 안 녹게? 됐어?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녹아요. 이게 화학의 기본이에요.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는 끼리끼리 잘 녹아. 그럼 물은 극성이죠. 그래서 물의 녹리를 물어보면 그거 극성이니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그렇다면 수소, 기체 물에 녹겠니? 아니요. 메테인 물에 녹겠니? 아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BH2 물에 녹겠니? 아니요. BH3 물에 녹겠니? 아니요. 탄화수소 물에 녹겠니? 아니요. 됐나요?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녹아요. 그럼 여기에 써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니네들도 이런 경험 있다고 했어요. 다 해봐. 없는 애를 찾아보려고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필통에다가 볼펜 넣어놓고 자 넣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다 지우개 넣으면 지우개가 볼펜에 붙어본 적 없어? 한 번도 없어? 자꾸 붙어요, 걔가. 그래서 지우개에 종이로 쌓이고 비닐로 쌓이는 거야. 니네 손 더러워지지 말라고 쌓이는 게 아니라 볼펜이나 자에 붙지 말라고 쌓이는 겁니다. 왜 붙는지 알아? 때문에. 볼펜이나 자의 플라스틱은 무극성이에요. 물에 안 녹죠. 당연하지 않겠니? 지우개가 물에 녹으면 이상하잖아. 무극성이에요. 걔네 둘을 같이 놓으면 서로 녹아. 그래서 달라붙는 거예요. 됐니?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녹는다고. 됐니? 니네 그거 해봤어? 드라이 클리닝 맡겨봤어요?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 돼서 온 옷은 이상한 석유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아? 나중에 꼭 맡아봐. 물로 세척을 하면 물에 녹는 애만 때가 제거돼요. 그럼 기름 성분은 제거되지 않겠지. 그래, 안 녹으니까요. 그럼 걔를 녹이려면 어떻게 돼? 기름 성분으로 녹이는 거야. 됐니? 이거 가장 대표적인 거 있어요. 그 주차 딱지. 주차 불법 주차하면 노란 스티커 이렇게 보조석에 붙여주거든요. 본 적 있니? 그걸 그대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떼어지거든요. 출근 시간에 갔는데 어젯밤에 주차해놨는데 누가 주차 딱지를 붙여놨어. 그럼 그걸 떼야 되잖아. 그걸 그냥 그대로 달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저 새끼 불법 주차했구나 알고 아니야. 그래서 그걸 떼야 되는데 출근 시간이잖아. 시간이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 칼로 막 골라 긁어요. 그래서 노란 건 다 지우는데 그 스티커의 끈적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야. 그런 차들 막 지나다니거든요. 그럼 그런 차는 불법 주차한 거예요. 문과생이에요. 100%. 나 같은 이과생은 어떻게 해? 차에 물론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지. 아파트에 이렇게 해놓을 때가 있거든요. 차에
F킬라 갖다 놔요. 파리약. 모기 잡는 데 쓰는 거. 그래서 불법 투타 스티커가 붙잖아? 그러면 그걸 칼로 긁는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야. 스티커에 F킬라를 막 뿌려요. 칙 하고 뿌려. 그러면 유리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F킬라를 막 뿌리면 그게 액체가 돼서 흘러내려요. 그때 스티커도 같이 흘러내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주차장 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말인지 알겠니? 왜? 접착제의 스티커는 무극성이에요. 그럼 무극성 액체를 뿌리면 녹겠지. 뛰어오는 거예요. 니네 플라스틱 제품 뭐 컵이나 뭐 이게 라겐나 이런 거 사면 가격표 붙어 있잖아요. 그 이게 칙 뛰면 위에 종이만 칙 뛰어지지. 경험 다 있지 않냐? 이게 칙 뛰면 가격은 없어지는데 하얀 건 남아있죠.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나만 그래? 야, 니네 안 그래? 안 그런다고 진짜? 뭐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잖아요. 무가생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극성 용매를 막 문지르면 기름기가 스티커의 무극성 홍지를 제거해 주겠죠. 그렇게 띄는 거예요. 서로 잘 녹아요. 그러니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고르는 건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에 녹는 건 극성 분자, 물에 녹지 않는 건 무극성 분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마지막 결론이요. 몇 쪽? N은 몇 쪽? 15쪽. 산소 몇 쪽? 16쪽. 플루오린 몇 쪽? 17쪽. 베릴륨 몇 쪽? 2쪽. 붕소 몇 쪽? 13쪽. 탄소 몇 쪽? 14쪽. 됐어요? 맨 앞에서부터 1쪽, 2쪽, 13쪽, 14쪽 이렇게 있는데 18쪽은 비활성 기체니까 버리는 거 맞지? 그럼 1쪽은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왜 1쪽은 안 쓰는 거야? 툭 떠올라야 돼요. 왜 1쪽은 안 쓰니? 1쪽은 말이야. 리튬, 나트륨, 칼륨. 전부 다 뭐야? 금속이죠.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 붙으면 무슨 결합? 이온결합.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됐어? 그래서 1쪽은 배우지 않는 거예요. 됐니? 그렇다면 니네는 2쪽부터 17쪽까지 요만큼만 배워요. 됐니? 그럼 해볼게요. 2족이 수소랑 붙으면 뭐가 된다고? 무극성 분자. 이쪽으로 와서 13족이 수소랑 붙으면 뭐가 된다고? 무극성 분자. 14족이 수소랑 붙으면 뭐가 된다고? 무극성 분자. 15족이 수소랑 붙으면 뭐라고 한다고? 극성 분자. 16족이 수소랑 붙으면 뭐가 된다고? 극성 분자. 17족이 수소랑 붙으면 뭐가 된다고? 극성 분자. 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주기율표를 펼쳐놓고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극성 분자 끝이에요. 이게 다야. 그래서 이걸 하나씩 분자의 구조가 어떤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통합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써줄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결합각 몇 도? 107도. 삼각뿔 모양. 결합각 몇 도? 104.5도 구분형. 결합각 몇 도? 180도. 결합각 몇 도? 180도. 결합각 몇 도? 104.5도. 결합각 몇 도? 120도. 결합각 몇 도? 180도, 120도, 109.5도, 180도. 그때 달라요. 이걸 니네들이 한 번쯤은 다 봐야 돼. 삼각뿔 모양, 구분형, 직선형, 구분형, 삼각형, 직선형, 삼각형, 정사면체, 직선형. 그때 달라요. 니네들이 이런 걸 해야 3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화학식을 보고 이 새끼가 어떻게 생겼네 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오늘 숙제 외워보세요. 잘 봐!
공유전자쌍 몇 개? 3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 하나. 공유전자쌍 몇 개? 2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 2개. 공유전자쌍 몇 개? 하나. 비공유전자쌍 몇 개? 3개. 공유전자쌍 몇 개? 4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 하나. 공유전자쌍 몇 개? 3개. 비공유전자쌍은 4개. 할 수 있겠어? 외우세요. 다음 시간까지 외워봐.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쪽도 써줄까? 1쪽. 여기에 18쪽. 자, 결합수를 배울 거예요. 결합수. 이 결합수를 뭐라고 하냐면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짝대기를 도대체 몇 개 그릴 거냐가 정해져요. 됐니? 짝대기를 몇 개 그릴 거야? 1쪽은 하나. 그래서 수소는 1쪽이잖아요. 짝대기 하나를 그려야 돼. 수소에서 짝대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됐나요? 2족은 짝대기 2개. 그럼 2족의 대표 주자는 베릴륨이죠. 베릴륨 옆에 짝대기가 2개 있어야 돼. 이렇게. 됐어? 그럼 베릴륨과 수소가 결합하려면 얘랑 이렇게 손잡는 거 맞지? 여기 손이 비지. 그러니까 수소를 데려와서 다시 손잡는 거예요. 됐어요? 구조식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결합의 개수를 외우세요. 13족은 3개. 그럼 분소는 말이야. 얘 주변에 짝대기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요. 짝대기가 3개 있어야 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짝대기 하나짜리 붙여서 결합, 하나짜리 붙여서 결합, 하나짜리 붙여서 결합. 이렇게. 됐어? 한 번만 더. 14족은 4개요. 그래서 탄소 주변에는 짝대기가 4개 있어야 돼. 됐니? 15족은 3개요. 질소 주변에 짝대기는 3개. 질소에는 짝대기가 항상 3개 있어야 돼요. 16족은 2개. 그래서 산소 주변에는 짝대기가 2개여야 돼. 딸랑. 됐니? 그러니 결합수가 정해지는 거야. 얘는 없어요. 됐니? 이게 공유전자쌍의 개수예요. 그럼 여기 질소 한번 보세요. 질소. 공유전자쌍 몇 쌍? 그러면 3개요. 여기 산소 있죠. 공유전자쌍 몇 쌍? 2개요. 여기 플로린 있죠. 공유전자쌍 몇 쌍? 하나요. 됐어? 그럼 여기 탄소가 있죠. 공유전자쌍 몇 쌍? 4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됐어? 이걸 써져 있는 주기율표 없어. 그래서 니네들한테 주기율표를 다 써주는 거거든요. 비공유전자쌍 외우세요. 비공유전자쌍 외워. 1족은 없어요. 2족 없어. 13족 없어. 14족 없어요. 15족 하나, 16족 2개, 17족 3개 없어요. 어때? 비공유전자쌍이 훨씬 쉽지. 됐니? 그러면 해볼까요? 공유전자쌍 몇 개 있어? 그러면 질소니까 3개.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니? 수소는 없어요. 질소는 하나예요. 비공유전자쌍 하나예요. 그럼 얘는 비공유전자쌍 몇 개야? 산소니까 2개, 수소니까 없어. 얘는 비공유전자쌍 몇 개니? 플로린이니까 3쌍, H는 없어요. 그럼 얘 해볼까? 비공유전자쌍 몇 쌍? 1족 없어, 14족 없어, 15족 하나요. 하나요. 됐어? 니네들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알겠어? 그때마다 점 찍고, 루이스의 전자점식대로 점 찍고, 미쳤어. 시간 없어요? 그냥 총 맞추는 거야. 얘 비공유전자쌍 몇 쌍? 없어요. 얘는 2개짜리가 2개 있어요. 총 4개요. 됐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얘요. 비공유전자쌍 몇 개? 없어, 2개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주기율표가 니네들 3단원을 미치도록 잘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됐니? 할 수 있겠니? 저걸 CH4로 만들면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가 돼? 없어야 되지. 그지? 얘를 CF4로 바꾸면 어떻게 돼? 비공유전자쌍은 총
12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고 맞추는 게 얘네들이 해야 되는 3단원의 끝판왕입니다. 어때요? 외우는 게 빠르죠? 그죠? 그래서 요 주기율표는 반드시 다음 시간까지 꼭 외워옵니다. 숙제 되게 간단하지, 그지? 저거 외워오면 다음 시간에 굉장히 엄청난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됐어요? 복습을 꼭 해주세요. 왜 3단원 끝까지 이어지는 거 맞지? 그러니 한 번쯤은 꼭 복습해줍니다. 됐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